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시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떤 시험을 봤었고, 왜 불합격했는지, 합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자체가 워낙 범위도 넓고 유형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접과 코딩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면접관과 화면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출 기한이 있는 시험인데요. 이 문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나 인사팀과 언제 문제를 받고 언제까지 문제를 풀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며칠 이렇게 문제를 두고 풀었는데,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풋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만든다거나, 데이터를 같이 받아서 모델링을 한다거나 또는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함수를 만드는 건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는데 어떤 곳은 그 스크래핑 파일, 그러니까 완전히 미가공 데이터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데이터와 스크립트를 같이 받았는데 이 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어서 그걸 채우는 시험도 봤었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장문의 PDF 파일을 받아서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제약이 있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런 유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라고 하면 중요한 정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가를 보는 시험이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형식인 거죠.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문제는 객관식부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선택해서 코딩을 한다거나 쿼리를 작성한다거나 주관식을 푼다거나,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문제 푸는 내내 녹화를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고려해서, 객관식은 사실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부터 저는 확률 문제를 푼 적도 있었고요. 주관식 역시 주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기술 시험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누가 채점하냐에 따라서 특징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제가 답변을 이제 드리면 면접관이 채점을 할 텐데,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웃풋이 정확해야 한다거나, 모델 성능 값을 비교한다거나, 스크립트 파일이 잘 돌아가는지, 이런 채점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인원이 많으면 채점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작거나 시험 보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 객관식이나 코딩은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험 보는 사람 수가 많고요. 어느 정도로 점수로 합격할 사람을 걸러내면 주관식 답변을 본다거나 그렇게 채점을 하겠죠. 보통 회사 규모가 큰 경우에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 경우는 코드 시그널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인터뷰나 코딩 시험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코드를 연습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 인풋에 따라 이렇게 결과값이 잘 나오는지 보고 서밋을 하게 되면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형식으로 처음 코딩 문제를 봤을 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웹사이트 자체가 낯설어서 이거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허둥지둥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코딩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웹사이트에서 함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툴이 익숙하다고 해서 코딩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코딩은 누가 시험을 잘 보게 될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코딩 경력 3년 차인 직장인, 문제를 풀어본 학생,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 경력이 오래된 직장인. 이 중에서 코딩 시험을 잘 볼 사람은 결국 같은 문제를 미리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정해진 시험인 거잖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처음 문제를 봐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서 코딩을 작성하는 것과 이미 예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 코딩을 다시 풀어보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 경우에도 뭐 코딩 시험에서도 떨어진 적도 많고 붙은 적도 많은데 제가 코딩 시험을 잘 볼지 아닐지는 문제를 보면은 대충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네 문제를 보는데 모두 처음 보는 경우와 이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제가 풀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후자인 경우에 제가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코딩이라는 건 특히 이렇게 뭐 함수를 만들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코딩 도장이나 리드코드, 뭐 코드 시그널 웹사이트에서 각 회사마다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풀어봐야 합니다. 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그 코딩 문제를 풀어주는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저는 이제 바쁠 때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코딩 시험에 대한 감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직하면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 중에는 한 문제는 아는 문제였고 쿼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쿼리를 제가 예전에 작성을 해본 적이 있어서 다른 코딩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딩은 누가 코딩을 작성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 코딩이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뭐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테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제 경우에는 뭐 면접관이 자 이게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읽고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면 코드를 바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모호한 거죠. 이해하기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을 설명하는데 회사의 고객의 뭐 불만이 많아져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읽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런 시험을 봤을 때 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결국 이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내가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나는 고객 불만이 있는 이유를 웹사이트의 오류 시간을 계산해서 이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면접관이 데이터를 주고 자, 오류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오류 시간을 계산을 하면서 한번 불만 있는 고객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만약 이 문제를 읽고 잘 모르겠으면 나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더 설명해 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방식까지,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까지 같이 보는
유형의 형식인 거죠. 이거는 정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저는 유튜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시나리오 케이스 아니면 뭐 케이스 인터뷰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나왔던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시험 보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면접관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게 영어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면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식의 시험을 보면 유튜브 검색을 하셔서 영상을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제까지 코딩 시험의 종류와 그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딩 시험은 코딩을 잘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